자, 이번 시간에는 134회 건설안전기술사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교시 문제 13문제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이 13문제 중에 이제 그 기존의 기출문제로 출제되었었던 것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화재 감시자 같은 경우는 112회에 화재 감시자 배치 대상, 그리고 124회에는 화재 위험 작업 시 준수 사항으로 조금 비슷하게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안전사고와 재해 같은 경우는 처음 나오는 문제이지만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의 종류에는 요 112회하고 똑같이 문제가 나왔죠. 112회와 똑같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의 종류는 이제 양중기의 종류로는 처음 나온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안전설계기법의 종류와 풀프루프의 중요기구는 풀프루프의 중요기구에서 이제 똑같이 문제가 나온 게 104회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3회 정도가 또 그 3회 정도 그 풀프루프하고 페일세이프하고 같이 섞어서 나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절차 같은 경우는 처음 나온 문제이지만 해체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회 나온다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착각 현상은 101회 때 인간이 착각과 착시 현상 요 문제로 이제 그 거의 비슷한 문제가 한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 같은 경우는 104회 때 와이어로프의 부적격 기준과 안전기수로 해서 안전계수로 해서 이거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폐기 기준 같은 경우는 97, 112, 122회 해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출제가 된다. 그리고 건진법상 안전교육 대상 교육 내용 및 실시 주체는 처음 나온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강제의 취성과 연성은 124회 때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설구조물 비계의 종류 및 벽이음은 103회, 133회에 나왔었던 문제이고, 그리고 콘크리트 재료 분리 원인 및 대책은 처음 나온 문제, 그리고 옹벽에 작용하는 토화 및 옹벽의 안정조건도 처음 나오는 문제이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문제로 나왔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료 분리 같은 경우는 뭐 블리딩 현상과 연계 지어서 쓰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이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신규 문제는 신규 안전에서 이제 건설 안전이죠. 건설 안전에서는 신규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신규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그 대형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 이럴 때 신규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법이 이제 개정된 게 적용이 될 때, 이때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고 계셨다가 이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이제 미리 예상 문제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거의 대부분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기출 문제를. 자, 보시다시피 기출 문제가 몇 %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기출 문제가 벌써 70%잖아요. 아니, 60%잖아요, 60%. 13문제에 7문제예요. 13문제에 7문제. 7문제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 보면 이제 처음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존 문제와 연계해서 다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기출 문제를 얼마만큼만 정리하면 될까? 제가 생각을 할 때
용어하고 논술하고 있다고 한다면 용어는 100개 정도, 논술은 70개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시험 보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용어 문제를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논술 문제를 한번 볼게요. 논술 문제도 신규 문제가 이번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자, 2교시 문제를 보면 콘크리트 균열, 위험성 평가,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 그다음에 내진 성능 평가, 재조사, 중첩법의 4대 의무 이렇게 나왔는데 기존에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콘크리트 균열의 발생 원인 대책 및 보수 보강 공법은 120일에, 102회, 101회 이렇게 그 3번 나왔었고 134회에 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는 매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매회. 거의 매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100회부터 논술은 100회부터 정리를 했고 용어는 90회부터 정리를 했는데 거의 매회 실시 시기, 역할, 절차,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그 개념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신 있게 쓸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는 발주자의 지금 안전보건 대장과 관련해서 대장과 관련해서는 120, 131, 134회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발주 단계별 해서는 118회, 127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주자의 단계별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발주자가 안전보건 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업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연계해서 그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것도 정기적으로 매회 나온다. 그 다음에 교량인 내진 성능 평가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생뚱맞게 처음 나온 문제가 아니고 108회 때 나왔었고 그리고 교량 말고 이제 건축 구조물로 해서 내진 등급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108회, 119회, 134회 이렇게 이제 이것도 주기적으로 나오고 아마 이 간격으로 봤을 때 다음 시험은 한 140에서 한 145번 5회 정도에 한 번 더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해조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죠. 113, 126, 130, 134회 이렇게 나왔었고 그다음에 중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중첩법이 제정되고 그 이후에 126, 128, 134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 중첩법 같은 경우는 4대 의무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4대 의무를 이제 설명하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죠. 자, 3교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이제 6문제 내구성 문제부터 해서 거푸집 동바리까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구성 등급과 관련된 거는 여기 이제 똑같은 문제로 나오는데 이제 내구성 등급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구성 등급으로 추가를 해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같은 문제라고 보면 118, 126, 134. 자, 이것도 주기적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안전인증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100회 이전 문제에서는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안전인증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102회 때 한번 나오고 지금 또 처음 나오게 됐다. 그동안은 안전인증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폐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거의 매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회 최대 예상 문제, 강력한 예상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밀폐공간 문제는
밀폐 공간 프로그램, 질식, 그 다음에 작업 절차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번 회차에 나왔다고 해서 다음 회차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건설 안전 같은 경우는 이번 회차에 나왔더라도 다음 회차에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왔더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다음에 이제 건진법, 시설물의 안전 특별법, 그러니까 이 산안법, 건진법, 시트법 전부 해서 안전점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문제가 있었고, 똑같은 문제가 119회에 있었는데요. 이때는 119회와 134회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는 그냥 안전점검의 목적, 종류 및 점검 내용을 쓰라고 했지만 119회에서는 요 안전진단 실시 시기 및 상태 평가 방법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조금 차이가 있고, 어쨌든 산안법, 건진법, 시트법상의 안전점검의 종류는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피로도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로에 의해서 부주의가 발생이 되고, 부주의에 의해서 휴먼 오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같이 연계해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거푸집 똥바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104, 106, 134, 133, 134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4교시 문제도 보면 1번부터 6번 문제를 이제 살펴보면, 자, 작업 계획서와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세 문제가 있었는데 116, 131, 134 이것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간비계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 검토, 뭐 벽이음, 설치 기준, 안전대책, 하중 해가지고 여러 조합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아이템별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서두 부분, 강간비계의 서두 부분, 그 다음에 본론 부분, 이제 본론 부분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겠죠. 물론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갖고 세 장을 쓰게 된다고 한다면, 강간비계의 서론 부분,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 자, 이 요구하는 것들이 본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요구하는 것들 별로 정리를 해 두셨다가, 강간비계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본론부를 정리를 하고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험장에서 즉각적으로 그 조합을 해서 작성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죠. 그리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그 논술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강간비계에 나왔었던 것들 싹 문제들을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서 무엇을 물어봤는지 이런 것들, 그 설치 기준, 조립 해체 점검 시 준수 사항, 그 다음에 비계 종류, 요거 제 유형, 설치 기준 나왔으니까 설치 기준은 똑같죠. 그 다음에 안전대책 똑같고, 그 다음에 뭐 설치 기준, 조립 해체 시 안전대책, 사고 방지 대책. 자,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파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봤더니 요 문제는 새로 나온 문제예요. 새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셨던 분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발파 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나올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준비하셨던 분들은 작성을 하시면 되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과감하게 빼면 되죠. 빼면 큰 문제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SC 걷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시흥 교량 붕괴 사고가 나면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 PSC 걷어는 처음 나온 게 아니고 106회, 133회, 그러니까 요건 사고 났을 때죠. 사고 났을 때. 그리고 134회, 이번에도 같이
나오게 됐다. 그리고 어떤 그 대형 사고가 나면 1년에서 1년 반까지는, 그러니까 4회차 시험까지는 강력한 예상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접 용단 시 화재 사고 같은 경우는 120일에 한 번 나왔고요. 자, 이거 똑같이 이제 문제가 나왔고, 121회 문제하고 134회 똑같이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124회가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다. 그래서 121, 124, 134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공학에서 실수해야 한 종류, 원인 및 대책 해가지고 120, 123, 125, 132, 134 이것도 주기적으로 나온다. 주기적으로. 자, 그래서 이걸 보셨듯이 여러분들은 처음 논술 문제에서 처음 출제된 문제는 발판 문제 빼고는, 그러니까 18문제죠. 3교시까지 6문제 곱하기 3교시니까 18문제에서 한 문제만 신규 문제고 나머지 17문제는 기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문제를 막 찾아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그걸 시험을 준비하실 거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언제냐면 대형 사고가 났을 때 하고 법이 개정되었을 때 강력한 예상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됐을 때는 요때는 예상 문제를 만드는 게 맞지만, 그 외에 내가 생각해서 이게 시험에 나올 거야 해가지고 막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된 방법이 아닐까. 왜? 그게 나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적절한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데미지가 있다. 왜냐? 같은 시간에 내가 기출 문제를 준비를 하되 고득점 답안으로 내가 준비를 한다면 신규 문제를 내가 예상해 가지고 그게 시험에 나와서 내가 그거를 작성을 했는데 그게 저득점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준비 하나만 하죠. 저득점 받으면. 차라리 내가 기출문제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를 고득점 답안으로 바꿔놓고 그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고득점 답안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내가 준비한 대로 작성을 하면 그건 고득점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예상 문제 정리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게 저득점 답안이라면 시험에 나왔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득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준비를 하되 이게 고득점이 될 수 있도록 답안을 개선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합격의 필수 요건이에요. 합격의 비결. 이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려면 제가 이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 보면 뭐 다 나왔던 문제들이잖아요. 이 나왔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70개, 논술을 70개만 딱 뽑아가지고요. 제가 또 여러분들 못 뽑을까봐 70개를 정리를 해놨어요. 요거.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어떻게? 고득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답안을 정리를 하시면 이게 시험에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오면,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번 6문제 중에 내가 2번하고 5번을 준비를 해놨어. 그러면 이게 고득점을 받는다고 치면, 자, 논술 25점 만점 중에 기본점이 15점이죠. 6점. 요게 이제 6점 15점이고, 그리고
고득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7점부터인데 7점부터면 이제 18.5점, 18.5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그 3명이 채점 하니까 이제 45점이고 18점은 요걸 3명을 채점을 하게 되면 3, 8, 24, 그 50점, 50 잠깐만 7.5 들어가니까 52.5가 되겠죠. 예, 52.5 52.5점 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7.52.5니까 그냥 50점이라고 칠게요. 그냥 50점. 50점이라 그러면 한 문제당 5점을 더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얘를 2번하고 5번을 고득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50점을 맞았어. 그러면은 여기서 5점, 여기서 5점 해서 플러스 10점이 되는 거죠. 플러스 10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평타를 쳤다고 치자고요. 평타를 쳐서 45점 아니면 44점 아니면 43점을 맞았다고 쳐. 그러면 여기서 확보한 점수 10점 플러스 10점 그리고 여기서 뭐 하나는 44점 맞고 하나는 43점을 맞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요게 이제 마이너스 1점, 요거 마이너스 2점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3점이 되겠죠. 그러면 합치면 몇 점이에요? 합치면 플러스 7점이죠. 플러스 7점. 그래서 187점이 되죠. 187점. 180점이 기본점이니까. 그래서 7점을 확보해서 187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2교시고 2교시 때 187점 맞고 3교시 때 자 2교시 때 187점 맞고 3교시 때 마찬가지로 두 문제 정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5점을 확보했다. 185점. 4교시 때도 마찬가지로 좀 고득점을 몇 개를 맞아서 그 뭐 190점 맞았다. 그러면 이러면 7.5점, 10점, 7 플러스 5 플러스 10 하게 되면 22점으로 내가 1교시에서 160점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실수해가지고 160점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22점을 추가를 하게 되면 722점으로 합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술이나 용어에서 고득점을 받아서 내가 그 실수를 하더라도 이제 어떤 교시에서 분명히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문제를 잘못 그 이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모자라서 좀 못 썼다든가 이러면 감점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확보한 점수에서 점수로 그걸 보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득점 답안을 많이 맞아놔야 돼요. 고득점 답안을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보충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간당간당하게 막 45, 46, 44 이렇게 점수를 그냥 맞으면 합격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분명히 고득점 답안에 있어야 그걸로 추가하고 점수를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모자란 점수를 보충해서 결국은 720점 이상으로 합격하게 된다. 그래서 고득점 답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1교시 용어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